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는 2010년 경기도 안산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9살, 그러니까 고3 수험생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고된 수험 생활에 지쳤다 하더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것을 지금까지도 생생히 떠올릴 만큼 그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안산의 이 고등학교는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별관 건물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별관 A동은 당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으로 체육관이 있었고, 건너편 마주보는 곳에 있는 B동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김씨가 생활하던 교실은 2층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마주하고 있는 A관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죠. 당시는 고3 1학기 기말고사쯤이었습니다. 그는 고3이 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압박으로 전과 다르게 밤이 늦도록 공부에 매진했죠. 이번 기말고사는 금, 토, 그리고 월, 화까지 4일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그는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쳤고 토요일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는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날의 기억은 꽤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월요일날 다음에 볼 과목이 3개예요. 영어를 포함한 주요 과목 2개에 예체능 과목 하나였는데요. 사실 영어는 그동안 틈틈이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다른 2 과목 먼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책상에 앉아서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밖을 보니까 이미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됐어요. 잠깐 방에서 나와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간단히 먹고 다시 방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영어만 한번 훑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방을 봅니다. 이런, 가방에 영어 교과서밖에 없네요. 제일 중요한 건 EBS 교재인데요. 시험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EBS 교재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할 책입니다. 책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학교였습니다. 여름이라서 낮이 길기는 했지만 이미 저녁도 먹고 밤 9시가 다 된 시각. 여러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렇게 무서움을 타는 편은 아니지만 몸도 피곤하고 학교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게다가 늦은 시간에 불이 다 꺼진 교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어쩐지 내키지 않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고3입니다. 게다가 이건 제일 중요한 영어 과목이에요. 그는 결국 대강 옷을 챙겨 입고 길을 나섭니다. 어둠 속을 터벅터벅 걸어서 학교에 도착해보니 예상대로 안에 불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경비실만 간신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긴 사실 매일 등교하는 아주 익숙한 곳이지만 밤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 고요한 학교를 들어가려니 왠지 오싹함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다 보니 그저 빨리 책을 찾아서 나가고 싶어졌는데요. 그러다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복도를 비추는 초록색 비상구 버튼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 다 깜깜하니까 이런 불빛 색깔조차 굉장히 으스스하게 느껴집니다. 김씨가 괜시리 머릿속에 옛날에 봤던 공포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꼭 이런 분위기에서 귀신 나오고 하던데. 그는 괜히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 공포감을 깨버리려고 노력했죠. 여하튼 그는 간신히 교실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었고 불을 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주변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곧장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서 EBS 영어 교재를 꺼냅니다. 아이씨, 이걸 두고 갔네.
사물함을 닫고 일어나려는 순간 창문 밖 건물 위쪽 5층쯤인가? 무언가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창문에 비춰진 나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게 뭐지? 김 씨는 그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일까요? 한참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눈처럼 느껴지는 뭔가와 눈이 마주쳐버린 겁니다. 분명 흐느적거리다시피 하는 움직임이 멈췄고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찌 보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에서 처음으로 식은땀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잠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창가에 보이던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헛것을 봤나 했죠. 생각해보면 저 반대편 건물에 누군가 창문을 열어두고 커튼이 이렇게 나부끼면서 그 흔들리는 게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교실을 나가려는데 그저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랄까? 김 씨의 눈이 다시 반대편 별관 A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별관 A동은 한쪽에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연결된 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신식 건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계단 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김 씨는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서기 직전 A관 계단의 눈을 돌렸고요. 순간 그 자리에서 문을 붙잡고 굳어버립니다. 아까 봤던 그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절이 있는 목, 어깨, 손목, 무릎, 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 아닌 모두 꺾여 있는 모양새로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이쪽 교실을 쳐다보면서 뛰어내려오고 있어요. 그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시야에 그 형체가 모두 정확히 보일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마치 이 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은색이었고요. 아까 눈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될 만한 곳에 그저 뻥 뚫린 구멍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입이요? 입처럼 보이는 거는 거대하게 찢어져 있었고 침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모습을 한 그것이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관절이 모조리 꺾인 그런 모습인 채로요. 이때까지 김 씨는 놀람과 충격 속에 그저 몸이 굳은 채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말 이대로 있다간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반대편으로 죽을 힘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렇게 미칠 듯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지 아닌지 소리조차 나지 않아요. 문득 이게 어디까지 왔나 두려워졌고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도 김 씨는 뒤돌아봅니다. 그것은 저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고 있었어요. 가까이 올수록 그 알 수 없는 것이 내고 있는 그 꺾인 관절 소리랄까? 뼈가 부딪히는 것 같은? 아니, 뼈가 갈리는 듯한 그런 끼깃거리는 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차라리 기절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요. 그저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구 뛰어서 드디어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운동장을 지나서 정문을 넘어서게 되자 그제서야 다리가 풀립니다. 헥헥거리는 숨을 잠시 돌리고 김씨는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분명 여기는 밖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는 안도감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뒤따라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다 무심코 학교 건물로 눈을 올려보는데요. 마치 그것이 학교 안에 갇힌 듯 창문을 통해 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숨은 제대로 쉬지도 않는 상황. 일단 그는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방문을 잠그고는 몸을 웅크리고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되새겨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아요. 김씨는 그렇게 그날 밤 밤새도록 환영에 시달렸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쉽사리 공포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일요일까지 정신이 정말 빼앗긴 사람처럼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겨우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현실로 돌아옵니다. 진짜 이러다가 내가 시험 망치겠구나라는 현실 감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는 일찍 일어나자마자 깨끗이 씻고 가방을 챙겨서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학교에 도착합니다. 최대한 지난 토요일 밤의 일을 잊으려 했고요. 사실 여름이라 해가 일찍 뜨니까 학교 안은 꽤 밝았습니다. 밝고 익숙한 교실을 보니 지난밤의 그 일이 환영이 아니었을까? 차라리 환영이나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김씨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일은 꿈이 아니었어요. 교실에 도착하니 김씨 이름이 적힌 EBS 교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떨어뜨렸던 거예요. 김씨가 그 교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책에는 누군가 한 손으로 집어든 듯한 거대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분명한 손자국이었어요. 김씨는 곧바로 소각장으로 달려가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괴담은 경기도 안산 모 고등학교에서 겪은 경험을 인터넷에 남겨놓은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고등학교 이름만 치더라도 관절 귀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요. 관절 귀신은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괴담을 듣고 엮어서 새롭게 만든 공포 괴담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본 경험일까요? 작성자 김씨는 이후 한참 동안이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에 닥치고서야 이제 귀신이고 뭐고 제일 무서운 건 학교에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공부에 전념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도 간혹 부모님 댁에 들릴 때면 지나가게 되는 안산의 모 고등학교. 그는 특히나 어두운 밤 교내 불이 다 꺼져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안산 모 고등학교 괴담 디바제시카였습니다.